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중에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만한 댓글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질환 리뷰 21편에 보면은 피부 소형증과 피부 관리 방법, 연고 관리 방법, 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신엘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달아놓은 댓글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원장님, 피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나 몸 여기저기에 모기 물린 것처럼 빨갛게 몽우리진 염증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분이 호소하시는 주 증상이에요. 이게 지금 다 연관돼 있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격하게 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나서도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구진처럼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 증상을 통틀어서 진단명을 붙인다면, 저희들이 내리는 진단명은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붙이게 돼요. 이때 콜린이라는 거는 아세틸콜린에서 따왔고, 이 콜린이 결국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있는 그런 자율신경 계통의 문제, 언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럴 때마다 프로토픽으로 문질러주면 가라앉긴 하는데 침을 남기고요. 이 색침은 색깔의 침착을 얘기하겠죠. 프로토픽을 이럴 때 쓰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토픽은 스테로이드는 아니면서 우리가 보통 아토피나 만성 피부 알레르기 질환 때 프로토픽, 엘리델 이런 성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초창기 때는 되게 많이 썼는데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잘 쓰지 않거든요. 모든 약이 다 똑같겠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조금 있는데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약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잠깐 쓰고 말 것 같으면야 굳이 이런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쓸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스테로이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빠르겠죠. 어차피 둘 다 치료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단기간에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약제를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색깔 침착이 남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색침의 개념은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원장님, 스테로이드 발랐더니 색깔이 검해졌어요. 또 스테로이드 발랐더니 피부가 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상으로는 맞는데 그 원인이 말씀하시는 투가 마치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때문에 내 피부의 색깔이 검어지고 있다, 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은 틀린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방어하는 기전으로 색소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스테로이드 발랐기 때문에 색소가 남는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바를 수밖에 없는 피부 상황 자체가 피부염이기 때문에 피부 염증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리페어 과정에서 내 몸에서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보호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다가 이거 검은 거 이렇게 붙이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빛이 들어올 때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 빛이 살아내서 더 많이 흡수가 되니까 눈으로 들어가는 자외선과 자극적인 빛을 눈 밑에서 잡아 당기겠다, 그런 의미로 붙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도 자외선이 깊숙이 피부로 들어가서 피부 자극을 줘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그런 유해 광선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전으로 색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피부 보호막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서 유해 광선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우리 몸에서의 자연적인 방어 기전이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원래는 예전에 얼굴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게 여드름도 아닌 뾰루지도 아닌 게 몽우리져서 올라오고 쉽게 안 없어져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제는 이제 모낭염처럼 얼굴에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콜린 두드러기의 또 다른 증상이겠죠. 이분은 지금 두 가지 자율신경의 언밸런스도 있고 얼굴에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죠. 자가면역 질환인지 예전에 양진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결절성 양진 얘기했죠. 플루런트 노듈라리스라고 해서 결절성 양진 자체도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보고요. 설명할 수 없는 소양증 관계,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인데 이것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거의 질환명이 벌써 3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환자한테서. 그 후로 몸이 정상화가 안 되고 온몸 곳곳에서 이 몽우리진 빨간 발진들이 시시때때로 올랐다 사라지고 흔적을 남겨요. 이게 순간 올라왔다가 금방 들어가는 것들은
결절성 양제는 아닐 거고요. 결절성 양제는 말 그대로 결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거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거의 몇 개월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콜린성 두드러기에 의한 색소 침착을 또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프로토픽을 계속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쓰는 것들은 프로토픽 말고도 스테로이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약은 다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로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피부 질환들을 해결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쓸 수는 있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흔적 안 남기려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흔적이란 얘기가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착색을 얘기할 건데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착색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염증을 안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 환자한테 조언할 때는 비타민C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강의 중에 비타민C 강의 안에 비타민의 기능 8가지를 보시면 그 안에 색소를 좀 억제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꾸준하게 잘 드시면 색소 침착이 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장누수나 예전에 다른 기능의학 검사는 다 해봤어요. 타액 검사도 했어요. 타액은 호르몬 검사거든요. 타액 호르몬 검사 부신 필요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장이 안 좋으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잘 못하게 되니까 부신 피로는 더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기능들이 다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타액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실 정도의 병원이었다면은 기능의학적으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셈이실 건데 거기서 검사했으면 거기서 관리를 받으면 좋아지실 건데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건 다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알러지가 있는지 알러지 검사를 좀 하셔야 되고 당연히 중금속 검사도 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언밸런스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뉴트리션이 어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이 지금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장누수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장누수가 있는 분들이 얼굴에 이렇게 모낭염이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도 유기산 검사를 해서 장누수가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장에 뭐 세균이 많다. C5라든지 C4가 있다. 이럴 때도 이제 그 균을 좀 죽이는 약을 쓰든지 그건 이제 기능의학자하고 상의하셔서 장을 펑션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장누수를 해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관리를 하셨어야죠. 밀가루, 유제품, 뭐 계란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한 3개월은 완전 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단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장누수를 일단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치료를 다 받으셔야 돼요. 뭐 피부의 문제니까 뭐 피부에 관련된 것만 막 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전체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말씀하신 댓글을 보면은 뭐 질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밑에다가 제가 막 뭐라고 적기에도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병이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사고 당하듯이 한 번 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게 왜 생겼지 막 고민하는 거는 시간 낭비고요. 그런 거 말고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한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좋아졌다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무시를 하고 그때그때 약만 쓰고 있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로 나한테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걸 원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학적인 검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